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곳, 어느 날, 내 인생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종철 씨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49분이었습니다. 종철 씨는 알람을 완전히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철 씨는 이불을 살짝 당겨 아내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 비몽사몽한 종철 씨는 화장실로 가 천천히 이를 닦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마친 후에는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야 잠이 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종철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해보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옷장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다려놓은 셔츠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늘 단정하게 옷을 다려주었습니다. 종철 씨는 잠옷을 벗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모두 채우고 나니 목둘레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이 조금 찐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갈수록 몸무게가 늘고 있습니다. 셔츠 자락을 바지 안으로 넣고 허리띠를 한 번 더 당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을 껐습니다. 머그잔을 꺼내고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설탕을 한 스푼 넣었지만 요즘엔 건강을 위해서 그냥 블랙으로 마십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커피 가루가 녹으며 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어제 저녁에 삶아준 달걀 하나와 커피 한 잔이 종철 씨의 아침입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쳤습니다. 종철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삶은 달걀을 먹었습니다. 7년째 반복되는 아침 풍경입니다. 종철 씨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머그잔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물로 한번 헹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가방과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점심 도시락은 아내가 어젯밤 미리 싸둔 것이었습니다. 볶음김치와 계란말이, 샐러드와 밥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기사식당을 이용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당분간은 도시락을 먹을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뱃살이 찌고 있는 종철 씨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종철 씨는 종종 걸음으로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52번 버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차고지까지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종철 씨는 버스를 몰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차라 그런지 버스 안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종철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종철 씨는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종철 씨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는 젊은 인력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고 딸 소연 씨의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써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아쉽게 결혼시킬 순 없었습니다. 아직 은퇴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고민 끝에 버스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사무실에만 있다가 운전대를 잡으니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횟수로 6년째 종철 씨는 150번 버스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종철 씨는 도전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 멀리 버스 차고지가 보였습니다. 종철 씨는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차고지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종철 씨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몇 대의 버스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매쾌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종철 씨는 자신의 버스를 찾아갔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시내버스였습니다. 이 버스를 7년째 몰고 있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았을 때보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흠집이 생겼지만 여전히 멀쩡하게 달렸습니다. 버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몸에 맞춘 듯 딱 맞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딸깍하는 안전벨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종철 씨는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도로에는 차가 많았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종철 씨도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첫 번째 승객은 헤드폰을 낀 여성이었고 두 번째 승객은 이어폰을 낀 남성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삑하고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승객이 타면 들리는 소리는 간결하고 건조한 삑삑삑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말도 없고 동전 소리도 없고 얼마예요? 라고 묻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빨간불에 멈춰서자 종철 씨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아니고 동전 소리가 더 많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10년쯤 된 것 같았습니다. 교통카드가 보급되면서 점점 현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철 씨는 동전통이 있던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사석 옆에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동전으로 잔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던 소리가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많은 승객들이 탈 것입니다. 종철 씨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 탔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며 버스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새 버스 안에 승객이 가득 찼습니다.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은 항상 이렇습니다. 직장은 달라도 출퇴근 시간은 거의 비슷하니 버스가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요. 종철 씨는 미처 타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버스 문에 가방이나 옷이 걸리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피며 조심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 앞에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승객들이 내릴 것입니다. 띵동하는 하차벨 소리가 들리고 하차입니다 하는 음성 소리가 연이어 들립니다. 하차하는 승객들이 모두 버스카드를 찍는 소리입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내리자 이제 종철 씨도 한숨을 돌립니다. 출근 시간에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혹시나 늦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종철 씨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며 곧 다가올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오전 운행을 마친 종철 씨가 종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만 먹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일을 할 때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동료 기사들과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디 구간에서 차가 많이 막힌다. 어느 정류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잠깐의 수다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양치질 후 종철 씨는 의제기대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오후 운행 전에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종철 씨가 항상 지키는 루틴입니다. 이제 오후 운행에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종철 씨는 버스에 타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후 운전도 무사히 잘 마쳐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우르르 탔습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중 한 학생이 인사를 했습니다. 종철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꼈고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학생들을 보니 종철 씨의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 소연 씨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걸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부모 속을 잘 헤아리는 딸로 커줬습니다. 종철 씨는 얼른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챌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종철 씨는 운전을 하면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시원한 한강을 보자 마음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묵묵하게 부지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장을 보신 건지 양손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종철 씨는 백미러로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버스에서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요. 종철 씨의 배려를 아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들어 인사를 하셨습니다. 종철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또다시 승객들이 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모두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나 지쳐 있겠지요. 종철 씨는 승객들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석양이 내려앉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종철 씨는 자신의 인생도 이제 노을지는 저녁이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노을은 노을대로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종철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